그다음으로는 김은영 서울시 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저는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사실 되게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되고,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안도하는 지점과 또 저희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현우 회장님, 그리고 또 저희 평가 전문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이번에 평가 지표 개선에 가장 애써주셨던 최미경 관장님, 그리고 또 이 연구를 맡아주신 강순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가 관련된 연구나 의뢰는 어느 누구분에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박태정 교수님이 이번에 지표 개선에 총괄을 해주셨지만 사실 교수님을 모시고 평가 체계, 평가 지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한 게 3년 만입니다. 2019년에 일기평가, 본평가를 끝내고 주셨던 많은 질타와 의견들을 저희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저희가 노력한 것들을 조금은 현장에서 이해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주셨던 값들이 생각보다 많이 후하게 주셔서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주셨던 큰 4개의 컨텐츠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체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서서 현수성 팀장님도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2018년도에도 이 평가 시스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사실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올해도 직업자에서 평가 이의 신청이 어저께 이제 현장에 알려졌는데 네이버 카카오 문제도 아닌데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제 열어보시지 못하는 오전에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가 겨우 그걸 잡아서 어제 오후부터 그게 열렸었거든요. 여전히 조금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고 또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지점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저희도 좀 저희가 총괄하는 시스템이어서 빨리빨리 좀 개편을 하면 좋겠지만 서울시에서 총괄하시는 부서가 있으시고 또 이게 평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능 보강이라든지 또 다른 시스템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또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준비 과정 중에서 아마 그 평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맞았던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또 사실 과거에는 이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난 2년, 3년 동안 온라인으로 뭔가를 송출하고 또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좀 버거웠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는 서로 많이 좀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공청회를 했고 그거를 온라인 녹화를 해서 어저께 아마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 소통을 많이 하고요. 또 평가 지표 설명회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영상으로 남겨서 꼭 그 시기에 그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9년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평가 전년도부터 평가위원님들을 교육을 하고 또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모의평가 그리고 또 중간 검토 회의를 평가 기간 중에 수시로 열어서 평가위원회 편차를 조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현장에서는 평가위원회 편차가 여전히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또 오늘 결과를 보니까 평가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도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좀 높은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1단계로 평가위원 교육 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부 조사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약 한 30분 정도의 델파이 조사를 하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층 조사랑 지금 FGI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체계 개선에 관련된 아까 평가위원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금 2024년에 도래하는 사회복지관 평가위원들부터는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개선된 평가 체계 평가위원 교육으로 교육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인데요. 사실 평가 지표가 지난주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사실 좀 철렁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신 의견들이 우리가 했던 지표하고 많이 차이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주신 의견하고 평가 지표의 정합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마 여기에 참여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희 지표 개선 위원으로 들어와서 또 활동해 주시고 저희가 또 협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많이 논의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정량 지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방향성이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간 내용들은 많이 일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의견 중에 정량 지표라든지 공통 지표는 사실 저희가 서울형 평가가 7개 유형의 지표, 7개 유형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표의 승인권이 보건복지부에 아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 평가를 하더라도 일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유형들이 함께 지향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된 사회복지관만의 지표로 완전히 바꿔드리는 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을 조금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발견했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지표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2024년 지표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가 결과하고 이의신청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보건복지부 평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장기요양 쪽 인증은 현장에서 바로 점수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몇 점입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드리고 점수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형 평가는 지향점이 기본적으로 정성평가에 대한 지향점이 높고 사실은 현장에서 보는 서류와 그 상황만으로 평가위원이 점수는 몇 점입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간 검토 회의라든지 의견을 일치를 하시고 그 기관의 평가값들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현장에 보고서를 드리고 이의 신청을 받는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주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에 관련된 인식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은 이미 30년 가까이 평가를 받으시면서 평가에는 많이 이제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또 반 포기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형 평가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만 6년, 7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형 평가의 방식이나 지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이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이해는 높은데 서울형 평가가 지향하는 지역 중심성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그러니까 평가 방법을 인터뷰 방식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도 재단에서 서울형 평가체계 개편 연구를 좀 크게 정책연구실에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서울시하고 잘 해서 연구 과제로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런 서울형 평가가 지향했던 목적성을 다시 한번 다잡고 서울의 차별성 있는 평가 체계를 다시 만드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전반적인 체계, 또 서울형 평가의 목적성, 또 서울형 평가의 차별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연구 과제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아마도 이번에 주신 사회복지관의 이 연구 결과가 기반이 돼서 저희가 평가 연구를 하는데도 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연구자가 기초 자료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24년에 하는 평가가 시범 평가 한 번, 본 평가로는 세 번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 정도 사이클이 돌았으면 서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더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고 또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마 3년 동안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끊임없이 건의해 주시고 저희는 끊임없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씩이라도 진일보하게 나아가야지만 평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항상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코로나 상황에서 평가를 다 완료했고 또 그 결과를 통보를 복지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전국평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관도. 그리고 사이클이 엉켰어요. 거기는 지표 개선도 올해 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가 작년에 했고 그 결과값으로 올해 지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평가 체계 개선도 함께 고민하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서울형 평가에 아마 좀 더 이런 성장이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서울형 평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평가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되셨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평가의 방향과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평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